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0일 토요일 아침 10시 48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상 녹화 없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한국 증시 휴장이니까 저녁까지 녹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토, 일, 월까지 이렇게 쭉 쉬고요. 화요일날부터 정상적으로 녹화 시작됩니다. 화요일날 아침 영상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 영상 이렇게 올라갈게요. 화요일날부터 정상적으로 녹화합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잘 올라갔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 증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또 지나갔는데 지난주에 FOMC 회의라든가 고용지표가 발표됐다라든가 애플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1월 초에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잘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악재는 모르는 척하고 호재를 잘 반영을 하면서 시장은 멋지게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부터 조금 좀 탄력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좀 내용을 보자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 지난 몇 주간 한 2주 정도 가까이 이렇게 삼각 수렴형으로 답답한 구간을 거쳤습니다. 본격적으로 어젯밤부터는 좀 탄력이 붙는다는 모습 그런 느낌이에요. 좀 상승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몇 주간 답답했는데요.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니까 뭔가 시장이 조금씩 좀 변한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변동성이 올라가니까 반드시 하락한다 그런 거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 당장 다음 주 이런 상황을 보면 특별한 이슈만 없으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이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했던 역사적인 저항이고요. 이 자리가 21년에 만들어놨던 의미 있는 저항이었는데 여기를 보시다시피 돌파한착하면서 이제 완전한 신고가 랠리의 영역으로 들어선 거고요. 더 이상 이제 하락이고 뭐고 이런 위험이 어떤 추세적인 하락의 위험 이런 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조금 긴장을 긴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악재를 다 무시하고 위쪽으로 삼각수렴형 이후에 또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아무런 위험이 무위험. 물론 이제 변동성이 이제 어젯밤 확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단기적인 오버슈팅, 단기적인 급등, 폭등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긴 있는데 이거 이후가 또 약간 위험해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봐야 지금 상황에선 이미 전고점을 이미 여기 21년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훌쩍 뛰어넘어서 너무나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전 굳히기가 된 거죠. 완전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갔고 이제 추세적인 하락의 위험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상승에 베팅하기도 이제서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상승에 베팅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추세적인 하락 그런 거 이야기를 이제는 싹 넣어놔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하락이 되려면은 여기서 지난번처럼 지난 여기 21년 이런 데처럼 여기서 몇 달 동안 어딘가를 못 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그 고점이 확 낮아지는 이런 걸 확인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하락 위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추세적인 그런 거는 전혀 일단 없습니다. 위험이 싹 다 극복이 돼버린 깔끔한 그런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비교적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유럽 증시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독일 증시 기준으로 해서 그죠? 얘도 신고가 랠리. 물론 얘는 조금 좀 그렇긴 해요. 아직까지도 이 결과적으로 역사적 고점 자리를 여기서 완전히 졸업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나.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 좋기 때문에 빠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하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겠냐. 일단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이 되는 거죠. 이 한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오랜 사실 상승 추세 맞긴 맞습니다. 한국 증시도 그죠? 한국 증시도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라서 얘도 앞으로 더 잘 오르고 그럴 수 있긴 있는데 한국 증시는 지금 옵션 과열, 수급 과열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구간 내에서 지나치게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한국 증시는 그냥 일단 코스피는 좀 일단 계속해서 답답할 수 있다. 일단 이 정도 생각하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강한 거는 뭐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강한 거는 일본, 독일,
미국 증시가 강한 거지. 아직까지 한국과 중국은 뭐 약합니다. 약한 놈을 약하다고 하는 거는 문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포지션은 뭐 일단 한국 증시 제가 들고 있는 포지션은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좀 유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뭐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강한 놈은 미국 증시 이런 친구들은 완전 뭐 완전 나는 강하다라고 굳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이런 친구들은 그냥 관점이나 대응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어젯밤은 뭐 특별한 이슈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시장으로 움직일 만한 이슈 이런 건 없었고, 하여튼 다 같이 잘 올랐다. IT 빅테크가 좀 신나게 오르면서 뭐 이렇게 그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 러셀 지수도 신나게 올랐다. 뭐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한 종목들 당연히 더 많았겠죠. 하락 종목수보다요. 상승한 종목 당연히 더 많고, 뭐 엔비디아 랠리, 뭐 구글 랠리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뭐 아마존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서 하여튼 미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그 뉴욕 커뮤니티 뱅골프라고 지역은행 어젯밤에 16.95% 상승 마감하면서 어느 정도 좀 불안을 좀 잠재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주가들도 일제히 좀 반등을 하면서 어떤 단기 바닥 가능성을 일단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조금의 불안감은 좀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지금 특별히 뭐 제가 여러분들과 이게 긴 시간을 들여서 분석할 만한 게 이제 없어졌어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고 S&P 잘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제가 뭐 굳이 이야기할 게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뭐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탄력적으로 올라간 이후에 조금 위험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위험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지금 뭐 좋은 구간에 들어와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랠리기 때문에 저항도 없고 뭐 딱히 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면은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거는 뭐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지수가 S&P가 0.5% 상승 마감했는데, 변동성 지수는 보시다시피 한 얘도 0. 몇 프로 올랐죠. 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동성이 지금 시장이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거는 어떤 잠재적인 폭탄이 될 수 있으나, 잠재적인 폭탄이 뭐 지금 당장 터지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당장 다음 주는 굉장히 좀 안전한 그런 한 주가 돼버렸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주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 뭐 주식시장의 위험이 뭐 거의 뭐 없어져 버렸다.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 글쎄요, 다음 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미국 증시 상승을 뭐 거의 굳혀버려 갖고 매우 하여튼 건전한 모습이 돼버리긴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 거는 건전하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하여튼 뭐 이게 당장 무슨 뭐 위기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보면은 지금 몇 달간 변동성 지수 여기서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몇 달간 잘 버티면서 지금 시장에 위기 없었죠. 얘는 잠재적인 폭탄이지, 터지면 언젠가 크게 터지지만은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 상황은 이 절대적인 빅스 값도 낮고 13 아래잖아요. 12.9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은 일단 안정적입니다. 잠재적인 폭탄은 안고 있으나 터진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것들 좀 볼게요. 금리하고 달러 좀 볼게요. 확실히 근데 이제 지난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이 달러와 금리는 얘네는 충실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기업의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모르는 척하고, 금리나 기대감이 없어진 것을,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한 거를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채권 시장이나 달러는 분명히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한 것을 충실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도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저항에 탁 걸쳐 있습니다. 박스권, 대충 뭐 이렇게 박스권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박스권으로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이라면 어젯밤에 하락 마감하는 게 맞았을 텐데 일단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일단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조금 좀 공격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추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베팅을 뭐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하죠. 근데 이제 조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쨌든 금리나 올해 하긴 합니다. 금리나 아무리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긴 해도 올해 뭐 최소한 한두 번은 할 수 있단 말이죠. 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은 끝났어요. 금리 인상 끝났으면은
금리가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만약 이 위쪽으로 박스권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어딘가에서 막 논다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라면은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채권 매수를 할 수 있는 금리 하락 베팅을 할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간다에 대해 베팅하는 게 아니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올해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올라왔을 때 베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보수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이게 박스권 상단이긴 한데 사실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는 거고 올라오더라도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는 거라 이 금리가 상승에다 베팅하는 건 솔직히 조금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베팅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근데 이 깜짝 시세를 좀 줄 수도 있긴 해요. 아시다시피 이게 채권 시장 변동성이 요즘에 저와 맨날 보고 있지만 굉장히 크단 말이죠.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슈팅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금리가 만약 여기서 올라와봐야 얼마나 올라오겠어. 금리 인하하잖아 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막연히 생각하다가는 생각보다 좀 금리가 많이 올라오는 슈팅이 걸리면은 좀 그죠?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대응은 그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위험 감소를 많이 할 거다, 적게 할 거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박스권 상단 터치를 하고 계속해서 올라오려고 하면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주식시장 아직은 이거 무시할 만하죠. 왜냐? 박스권에 있으니까 금리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사실 반응할 명분도 없긴 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뭐 본격적으로 금리가 좀 많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그때는 조금 좀 이제 서운할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 생각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금리가 조금 올라오는 거는 뭐 주식시장에 뭐 별로 영향도 안 미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2년물 금리는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아시다시피 그 금리나 기대감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단기물 금리이기 때문에 얘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명확한 방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그 채권 시장과 달러는 열심히 반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달러 인덱스도 뭐 지난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어떤 그죠? 굉장히 강력한 힘을 잘 유지했습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막 확 되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 두 번째 장대 양봉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을 후퇴한 걸 잘 반영하고 있는 뭐 금리와 달러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주식시장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 봤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안정적인 채권 생각하시는 분들,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죠? 이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그 고수익 확보할 기회다라고 JP모건 운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관점입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채권 금리를 낚아챌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죠. 같은 생각이에요. 요거 뉴스 나왔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도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나와서 금리는 하긴 할 건데 근데 좀 늦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는 금리와 달러의 상방 압력을 받는 뭐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주식시장은 관심 없어요. 아직 금리가 덜 올랐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주식시장은 오히려 지금 급등 폭등을 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상황이죠. 다 봤고요. 뭐 지역은행들 뭐 별다른 문제 없다. 요렇게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쭉 다 해봤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도 뭐 괜찮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신나 있고, 뭐 엔비디아도 좋고, 딱히 뭐 주식들도 지금 IT 빅테크들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근데 한국은 뭐 일단 좀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겠습니다. 이 2월 7일 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2월 7일 날 이 한번 올랐던 게 이것 때문에 이제 콜 옵션이 한번 움직였는데 이게 요렇게 해서 이게 지금 요렇게 올라버린 게 지금 이게 이제 2차 상승이 끝나버린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긴 한데 이 2월 7일 날 급등이 조금 좀 내용이 조금 좀 그렇긴 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잘 봐야 될 자리가 여기 중요한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여튼 답답한 구간일 수 있다. 이게 지금 차분해야 되는데 너무나 차분하지 못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고 박스권 중간 자리쯤에서 지금 한번 저점을 높이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매번 이렇게 힘을 좀 너무 많이 써버리는 바람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일단 답답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서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뭐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그냥 이 위쪽 아래쪽으로 지금 굉장히 답답한 구간이라 이게 상승하더라도 하락하더라도 목표치가 좀 제한되는 그런 구간이라 일단 한국 증시는 답답한 거죠, 그죠? 예. 대응이 하여튼 미국과 한국 시장의 힘에 따라서 좀 대응이 달라져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